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섹션 7 준동사에 관하여 학습하고 있습니다. 준동사라는 것은 원래는 동사였던 아이들, 그러니까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던 단어들이 서술어가 아니라 저는 명사 자리에 쓰겠습니다. 또는 형용사 자리에 쓰겠습니다. 또는 부사 자리에 쓰이겠습니다. 이렇게 형태를 바꿈하는 경우를 준동사라고 하죠. 그럼 준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동사의 성격이란 바로 문장 오형식, 그러니까 그 동사 뒤에 무언가 줄줄줄 달고 오는 성격을 가지고서 명사 자리, 형용사 자리 또는 부사 자리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투부정사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명사 자리에 쓰일 수도 있었고 형용사 자리에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사 자리에 쓰이는 것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부사 자리에 쓰이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목적이나 조건을 뜻할 때, 그래서 뭐뭐 하려면,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는 감정의 원인 또는 판단의 근거를 제시할 때도 활용되었죠. 그런데 그거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면 때로는 결과, 그래서 결국 투부정사했어 이렇게 결과를 표시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투부정사가 정도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투부정사할 정도로라고 해석이 되고 또 보통은 앞에 있는 단어랑 짝을 이루게 됩니다. 그 짝 중에서 첫 번째 enough에 관해서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enough 정리하면서 계속해서 진도 나가볼게요. 자, enough란 단어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그래서 정리를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자, 명사를 수식하는 enough는 앞에서도 되고 뒤에서도 되고 그런데 길이가 길어질 때는 어디서 한다? 뒤에서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nough가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 첫 번째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붙여서 투부정사 할 정도로 충분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또는 전치사 for를 붙여서 명사하기에 충분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면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앞에서도 수식이 가능하다. 이게 포인트. 두 번째는 enough가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enough는 어디에서만? 바로 이 뒷자리에서만 수식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사를 좀 더 붙여서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교재 284쪽에 보시면 문장이 두 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enough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데 enough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 그랬죠. 그 말은 문장의 주요 성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아까 정리했던 것은 enough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에 관한 답을 찾는 방식이고 이번에는 한 단계 올라갔는데 한번 문장 보겠습니다. The situation looked serious 또는 seriously enough to cause concern 에서 여러분 눈에는 looked 라는 동사가 띄어야 됩니다. look 몇 형식 동사죠? 2형식 동사입니다. 그러면 2형식 동사 뒤에 뭐가 필요해요? 보어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보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첫 번째로는 serious가 보어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또는 심각한 이렇게 형용사 보어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enough가 보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어 자리에 serious가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enough가 들어갈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만약에 보어 자리에 serious가 들어간다라면 해석을 할 때에 투부정사 하기 충분할 정도로 심각하게 보였다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심 또는 걱정을 야기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심각해 보였다, 진지해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요. 만약에 보어 자리에 enough가 쓰였으면, 자, 그때는 얘가 형용사가 되는 거니까 앞에 부사를 넣어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충분하게 보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뭐 해봐야 되겠다? 네, 해석을 하면서, 즉 얘도 형용사, 얘도 형용사가 둘 다 가능하므로 어떤 것이 되는지를 잘 찾아주셔야겠습니다. 내용상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serious를 그래서 사태가, 상황이 심각하게 보였다라고 해주시고, 뭐 할 정도로? 걱정을 야기할 정도로 심각하게 보였다. 그러면 이때 enough는 형용사가 아니라 뭐가 되죠?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사, 형용사 이 단어는 차차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고, 문장 안에서 enough가 보어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수식어 역할을 하는지 뭘 보고? 네, 해석을 통해서 찾아주시는 것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조금 쉬운데요. He spoke에서 spoke를 보자마자 뭐가 맞다? clearly가 맞다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speak은 몇 형식? 1형식 동사이기 때문이죠. 살짝 주의를 한다면 3형식으로 언어를 말하다 인 경우에는 형용사를 쓰고 그 뒤에 언어, 그래서 뭐 아름다운 언어를 말하다 이런 식일 때는 speak이라는 동사 뒤에도 형용사 그리고 명사 목적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주어가 말하다 일 때는 몇 형식? 1형식. 따라서 뒤에는 형용사를 사용할 수 없고요. 뭘 사용한다? 부사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부사이고 뒤에 있는 enough to 부정사도 역시나 부사 역할. 그래서 make him understood,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받도록, 즉 자기가 이해되는 거죠. 남들이 그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다라는 수거로 활용이 됩니다. 그 언어를 활용해서 의사소통을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분명하게 말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조금 복잡하다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문장은 enough가 뭔지 보어인지 수식어인지를 판단하는 것. 그래서 뭘 해야겠다? 해석을 해야겠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은 1형식 동사니까 이 뒤에 있는 enough도 수식하는 부사의 역할을 떼고 앞에 있는 단어도 뭐가 되어야 된다? 네, 부사가 되어야 된다. 1형식 자동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시면 enough에 관해서는 정복이 되신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요. 우리 그 아래 284쪽 아래에 두 번째 so가 사용된 경우 보겠습니다. 자, so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쓰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so 역시 뒤로 가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올 텐데 나올 때마다 뜻을 하나씩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공부할 so는 무척, 매우, 대단히, 굉장히, 그래서 상당히, 아주, 엄청 이 정도의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만한 표현 so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를 사용해서 굉장히 형용사 한 또는 아주 부상하게 이 정도로 so가 뒤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해주는 느낌을 여기서 끊고 그래서 대절했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대절은요 부사절이라고 부릅니다. 부사절. 이 단어에도 조금씩 친숙해지셔야 되는데 부사절의 대절이 왜 중요한가요? 이때의 대신 문법적으로 어떤 절? 완전한 절. 즉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그러니까 5형식 형태에 딱 맞는 형태가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뒤로 가면은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런 의미일 때 대절은 대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절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어랑 동사가 짝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굳이 이 주어를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에는
대절을 쪼개버리면 됩니다. 우리 예전에 수동태 할 때 대절, 해체, 수동태 했었습니다. 그때에는 대절에서 대절의 주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나가면 대절에 있던 동사를 투부정사로 바꾼다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 이 대절에서 주어를 만약에 지워버리면 그냥 투부정사를 쓸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앞에 단어를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된다? as 투부정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헷갈리신다면 지금 외워주세요. 여기에 있는 so가 뒤에 뭐뭐 할 정도로 또는 그래서 투부정사 했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거면 대절 대신에 투부정사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야 된다? as 투부정사를 사용해야 한다 라고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283쪽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283쪽 거기에서 우리 가운데 아래 보면은 네모칸이 있습니다. 그 네모칸에 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 네모칸 바로 위에 동그라미 3번에 이런 문장이 있죠. She was kind enough to help them 에서 그녀는 친절했다. 그래서 이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뒤에는 뭐 할 정도로 그들을 도울 정도로 충분히 친절한 이라고 해서 kind라는 형용사를 enough가 뒤에서 수식해주는 즉 부사의 역할을 하는 enough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kind가 형용사니까 얘는 항상 뒤에서만 수식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알아보셔야 되고요. 해석은 가능하시죠? 어떻게 해석을 하죠? 그들을 돕기에 충분할 정도로 친절했다니까 조금 자연스럽게 바꾸면 친절하게도 그들을 도와주었다. 이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방금 공부했던 so 삐리리 대절 또는 so 삐리리 as 투부정사에다가 한 가지 더 다른 형태, 중요한 형태거든요. 이렇게 바꿔볼 겁니다. 그래서 그 네모칸에 있는 형태들을 여러분은 좀 별표하시고 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순서가 약간 바뀌어 있는 이유는 이해하기 쉬운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같은 의미에서 두 번째 문장 She was so kind. 그녀가 굉장히 친절해. 자, 어느 정도로 친절했어요? 그녀가 그들을 도울 정도로. 네, 그래서 여기를 정도로가 원래 의미이기 때문에 도울 정도로 친절했어 라고 해도 괜찮고 아니면 좀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들을 도왔어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대시 무슨 절? 부사절. so 삐리리 대절에서 대절은 부사절이라서 문법적으로 어떤 완전한 절이 와야 된다.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형태가 온 것이 바른 형태입니다. 되셨죠? 자, 요거 체크하시고 두 번째. 자, 그런데 굳이 대절에서 she라는 단어를 반복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면 대절에서 that을 지워버리고 she도 지워버리고 이 동사를 뭐로 바꾼다? 그냥 투부정사가 아니죠. 어떻게? as 투부정사 요렇게 바꿔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she was so kind as to help them. 그녀가 굉장히 친절했어. 어느 정도로? 그들을 도울 정도로. 이렇게 해석해도 좋고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들을 도왔어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1번과 2번 형태 기억하고 계시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It was kind. 친절한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자, 뭐가 친절했어요? 여기 보니까 빈칸이 있고 her가 있는데 뒤에 to help them. 그들을 돕다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kind란 단어가 친절한 이란 단어가 her하고 무슨 관계에 있나요? 그녀가 가진 성격, 성품, 성질이 되겠죠. 그럴 때 뭐로 표현한다? 전치사 of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뜯어보면 여기에서 is은 가짜 주어, 진짜 주어는 to help them. 그들을
돕는 것은 어떤 거야? 친절한 거야. 그래서 그들을 도와준 거 되게 친절했어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절함은 누구에게 속한 성질? 그녀에게 속한 성질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돕다니 그녀는 참 친절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괜찮습니다. 아니면 친절하게도 그들을 도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 성격을 표현할 때는 of를 쓴다라고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kind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of라고 보지는 마시고 여기에 있는 형용사가 성격, 성질일 때 뒤에 of를 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 다음 다시 284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284쪽의 세 번째 to 용법입니다. to. 자, to에서 to는요, 우리말하고 약간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to는 너무 우리말에서 너무 예쁘다는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죠? 근데 너무라는 단어는 지나치게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때는요, 지나치게 형용사해 또는 지나치게 부사해, 즉 지나쳐, 과해, 정도를 넘어섰어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뒤에 정도를 표현할 때에 그래서 to 부정사 못하겠어 라는 부정의 의미를 넣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내용상 not은 없지만 not이 들어간 걸로 해석을 해주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도 외우고 계시는 지나치게 형용사 또는 부사해. 그래서 to 부정사 할 수 없어 라고 외우고 계실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285쪽에서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녀에게는 일하기 너무 어린 6자녀가 있다. 자,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문장이 좀 길게 나왔었거든요. 자, 내용을 보면요. 자녀가 6인데 일하기 너무 어려라서 굉장히 어리다, 너무 어리다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very young to work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너무를 very로 바꿔준 건데요. 괜찮아 보입니다만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이 문장은 일하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어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지금처럼 우리말로는 그냥 너무 굉장히 많이 이런 뜻인데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면은 뭘 사용해야 된다? to 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enough나 very 또는 so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많이 충분히 아주 뭐 이런 뜻이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to 이 단어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주어진 문장 한번 볼게요. She had 6 children 에서 한번 끊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애가 6이야 이고요. 자, 아이들이라는 명사를 영이라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명사를 수식할 때는 형용사가 앞에서 수식할 수도 있지만 길이가 길어지면 어디서? 뒤에서 수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이란 단어가 수식을 하는데 보니까 일하기에 너무 어려워, 일 못해 이렇게 부정의 의미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very를 뭐로 바꾸자? to로 바꿔야 합니다. too young to work. 일하기에는 너무 어린 자녀들이야. 이렇게 되어야만 바른 문장입니다. very를 뭐로 바꾸자? to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이 강은 수영하기 너무 깊다. 너무 깊으니까 수영을 할 수 있다 없다? 수영을 못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The river is too deep. 너무 깊어. To swim in. 들어가서 수영하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할 거 두 가지. 첫 번째는요. too. 너무 깊어.
그래서 수영을 못하겠어 라는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 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하나, swim, 수영하다인데 앞에 있는 단어를 보니까 강, 명사는 강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deep은 깊은 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면 강하고 수영하는 거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 강 안에서 수영을 하겠죠. 주어가 동사하다 이럴 때는 일형식 자동사, 여기도요 swim, 자, 사람이 또는 동물이 수영하다 이렇게 일형식 자동사니까 강하고 수영의 관계를 보면은 강 안에서 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명사하고 뒤에 있는 to 부정사의 관계를 보았을 때 수영하다 어디에서? 강물 안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가 to 부정사의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 그러므로 전치사 in으로 끝내고요. in의 목적어가 빵꾸 나 있습니다. 왜 빵꾸 나 있어요? 저 앞에 있잖아요. The river라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반복하지 않는 것까지 봐주셔야 돼요. 자, 화면 지우고 다시 한번요. to 하고 to 알아보시는 것은 아마 쉽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못하겠다까지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 to 부정사 보면 to swim 뒤에 뭐로 끝났습니까? 전치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맞습니다. 왜 맞아요? in의 목적어가 to 부정사보다 앞에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to 부정사 뒤에 그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는 것이 바른 형태입니다. 자, 명사가 있고요. 뒤에 다른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to 부정사 또는 to 부정사이고 전치사가 있고 했을 때 여기 목적어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앞에 있는 명사를 가리킨다면 반복해서 쓰지 않는다. 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바른 문장입니다. 두 번째, The river is so deep that I cannot swim in it. So 하고 that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자, that은 무슨 절? 부사절. 부사절에 빵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빵꾸 있으면 안 돼요. 문법적으로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I cannot swim. 나 수영 못하겠어. in it. 전치사 뒤에 목적어까지 모두 써줘야 바른 문장. 그래서 두 번째 문장도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여기가 대시 부사절이다 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The river is too deep to swim in it. 여기에 it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앞에 the river가 있으니까 반복해서 쓴 이 세 번째 형태가 틀린 거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85쪽 가운데 보면 참고라고 해서 부정이 쓰여 있습니다. 부정. 즉, to를 부정할 때 not의 위치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식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에 거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요. 아래 거는 좀 형태를 눈도장은 찍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골치 아프진 않으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참고에 있는 첫 번째 문장 볼게요. She is too careful not to prepare the meeting. 에서 그녀가 굉장히 신중해, 지나치게 신중해 라고 해서 to 하고 to 용법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끊을 겁니다. 지나치게 신중해, 굉장히 신중해 라고 해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인 보어를 잘 사용한 거고요. 앞에 있는 to 하고 짝을 맞추기 위해서 to 부정사에다가 뭘 썼어요? 그냥 to 부정사 쓴 게 아니라 부정, 그렇죠? 자, 그냥 여기에다가 to 부정사 썼으면 지나치게 형용사 하다, 그래서 to 부정사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부정으로 해석을 할 건데, 그런데 이 to 부정사 앞에 뭐가 또 있으니까 부정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됩니다. 따라서 회의를 준비하지 않기에는 지나치게 신중하다. 그러면
회의를 준비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not to 부정사가 되면 그래서 이거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가 됩니다. 이걸 안 하기에는 굉장히 그래. 그래서 그거를 했어 라고 해서 요 to 부정사 자체의 부정의 의미가 있는데 to 부정사 앞에다가 부정을 또 붙였으니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 이렇게 봐주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1번은 회의를 준비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문장 A person is not too old to learn 에서 잘 보시면 자, to 짝꿍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정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to보다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를 먼저 해석한 다음에 이 덩어리에다가 not을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A person, 그냥 막연한 사람이죠. 일반인 주어로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사람, 막연한 사람 is not 아니래요. 즉, 사람은 그렇지가 않대요. 어떻지가 않아요? 자, 여기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에 맞는 보어 어디 있을까요? 여기 old, too old, 지나치게 나이 들지가 않았대요. 뭐 할 수 없을 정도로 배우지 못할 정도로 학습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나이가 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자 지우고 여기만 먼저 해석해 볼게요. Too old to learn. 너무 나이가 많아서 배울 수 없는 이라고 표현했죠. 배울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은 이라는 표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 to 전체 앞에다가 not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이가 많아서 배울 수 없는 게 아니야. 그럼 바꿔서 표현하면 누구든지 배울 수 있어. 나이가 많아서 못 배워? 그런 거 없어. 그거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꾸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부정을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형용사 뒤에 to 부정사를 쓴 to 부정사의 마지막 형태가 되겠습니다. 285쪽 교재 바로 볼게요. 자, 4번에 형용사 뒤에 to 부정사 그러면은 to 부정사가 정도를 표현한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문장에서 보면은 This book is easy to read. easy to read 에서 easy, 쉬운 이라고 했습니다. 뭐 할 정도로 쉬워요?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쉬워, 읽을 정도로 쉬워 라서 자연스럽게 쉽게 읽을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요. 여기서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easy가 난이 형용사의 일종입니다. 난이 형용사. 네, 자 그런 것은 조금 이따가 공부하도록 하고요. 지금도 to read에서 물론 read가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앞에 있는 book, this book, 책이 여기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이 책을 읽는 것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만 읽다, 책을 이렇게 되는 거지만 책이란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는 것이 맞는 형태다 라는 것을 알아보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 아래 English grammar is hard to master, hard to master, hard 역시나 형용사죠. 어려운 이라는 난이 형용사를 썼어요. To master, 숙달하는 거. 자, master 하다. master 뒤에 역시나 목적어가 비어 있습니다. 왜 비어 있어요? 바로 앞에 English grammar라고 투부정사보다 앞에 있는 명사가 바로 목적어 역할하니까 다시 한번 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넘기시고요. 뒷페이지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되는 수거가 있습니다. 286쪽 함께 볼게요. 자, 여기 수거는 설명을 조금 들으면서 단어를 이해하시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be too ready to 부정사. 여러분, 비동사 뒤에 ready를 쓰면 준비가 되었다. 준비된 상태다. 그러면 뭐 하기에 충분히 준비가 됐어? 뭐 할 준비가 되었어? 라고 할 때 뭐뭐 하려고 라는 의미에서 to 부정사. 그래서 to 부정사 할 준비가 되었다.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에다가
to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러면 주의해야 될 게 지나치게 준비가 되어서 to 부정사 할 수 없다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얘는 뭐냐면 너무 준비가 되어서 걸핏하면 to 부정사 해 라는 의미로 뜻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역시나 시험에도 한 번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be ready to 부정사를 외워주시는 것이 기본 수거를 외워주시는 거고요. 여기에 to가 들어가면 to 용법에서 해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못한다가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준비가 돼서 걸핏하면 to 부정사 해 라는 의미라는 거 한 번 정도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기꺼운, 마음이 내키는 이라는 형용사 willing, ready, eager 여기는 외워주셔야 돼요. be willing to 부정사, be ready to 부정사, be eager to 부정사 전부 다 기꺼이 to 부정사 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의 반대말이에요.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 기껍지가 않아 라고 부정을 표현할 때는 willing의 반대인 unwilling, 기껍지 않은, 마음이 내키지 않은 이라는 unwilling 그리고 단어로 알고 계셔야 되는 hesitant, 망설이는 그리고 똑같은 단어죠. reluctant,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망설이는 이라는 단어고요. 전부 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뒤에 to 부정사, 정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to 부정사 할 정도로는 내키지가 않아,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 라는 거 2번과 3번 외워주시고요. 4번 be available to 부정사, be available to 부정사는 to 부정사 할 여유가 있다 이렇게 있는데 available, 이용 가능한 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available 하다라는 거는 이용 가능하다? 여기서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만날 수 있다 또는 전화 통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촉이 가능한 상태일 때 사람, he is available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vailable 뒤에다가 뭐 하는 게 가능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to 부정사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to 부정사 하는 것에 이용할 수 있다 또는 to 부정사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여기에서 be likely to 부정사 이미 외우고 계시는 거죠. be likely to 부정사는 be likely 대절로도 쓸 수 있는데요. 네, to 부정사는 경향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서 그쪽으로 쏠려 있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으로 be apt to 부정사, be liable to 부정사, be prone to 부정사인데요. 여기 apt, liable, prone는 단어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be likely to 부정사 또는 be likely 대절 요거는 문법에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be supposed to 부정사 요거는 우리 5형식의 수동태에서 나왔습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라고 할 때 be supposed to 부정사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87쪽에서 난이 형용사에 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난이 형용사 또는 난이 쾌편 형용사 이런 단어는 영문법을 공부하신 분들도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전 기출문제는 자주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맞는 형태로 나오고 있지만 또 언제 틀리게 나올지 모르니까 조금 신경 써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난이라는 거는 어렵고 쉬운 거고요. 쾌편, 쾌는 즐거움, 유쾌함, 그리고 편은 편안한 이런 단어들인데 자, 이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을 하면 굉장히 무례해질 수 있습니다. 무례하거나 민망한 상황을 연출하게 되죠. 그래서 생겨난 문법입니다. 자, easy, hard, tough, difficult 에서 쉬운, 여기는 전부 다 어려운 이란 뜻이거든요. 사람에게 쉬워, 어려워 라는 표현은 내가 유혹하니까 잘 넘어오더라, 잘 안 넘어오더라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대놓고 쉬워, 어려워 라는 표현은 대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영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사람이 쉬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설득하기가 쉬워 또는 설득하기가 어려워, 대화하기가 쉬워, 대화하기 어려워 이런 식으로 해서요. 뭐뭐 하기가 쉽다, 뭐뭐 하기에 어렵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꾼 게 맞는 문법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possible, impossible 가능해, 가능하지 않아 이것도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이죠. 민망함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pleasant, satisfactory. 요거는 기쁨을 주는, 만족감을 주는 이라고 해서 기쁨조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기쁨을 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만족감을 주는 사람이야. 이게 좋은 의도로 사용하는 거라기보다는 조금 민망한 상황에서 쓰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convenient, convenient, 편리한 이란 뜻인데요. 이게 바로 이용하기 편리한 이란 뜻입니다. available. 자, 우리 조금 아까 살펴보았던 사람에게 available 이란 단어를 쓰면 그 사람 그때 시간이 괜찮아, 만날 수 있어, 전화통화할 수 있어 그런 의미로 available은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데 convenient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편의점 할 때 convenience store 해서 convenient를 명사로 바꿔서 써주거든요. 이용하기 편한 한 가게라서 편의점이라고 바꿔준 겁니다. convenient는 이용하기 편리한 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사용하면 안 돼요. 그 다음 dangerous. dangerous는 위험한인데요. 물론 맥락에 따라서는 쓸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인물이야, 조심해 이런 식이라면 사용할 수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민망하거나 무례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출발한 문법이다 라고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난이 형용사 또는 난이 쾌편 형용사에 대한 개념은 좀 잡히셨죠? 거의 easy, hard, possible, impossible, 에다가 pleasant 요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요 난이 형용사가 쓰였을 때 뒤에 투부정사의 형태가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해 보아라. 요게 출제 포인트인데요.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요때 난이 형용사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문장의 주어 자리에, 자, 주어 자리라는 표현이 좀 그러면 아까 있었던 그 형용사들 있죠. 그 형용사가 수식하는 단어를 잘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식하는 단어가 문장의 주어인 경우를 살펴봐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명사 또는 명사나 대명사가 사용되었을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짜 주어인 it이 사용된 경우, 그러니까 it is 또는 it was 뒤에다가 난이 형용사, 쾌편 형용사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뒤에 오는 투부정사의 형태가 갈리게 돼요. 자, 그러면 주어 자리에 명사가 사용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어 자리에 명사가 있을 때 이 구문이 바르게 되려면 문장의 주어가, 자, 문장 주어는 언제? 명사나 대명사일 때인 거예요. 명사나 대명사. 그럴 때 문장 주어가 to 부정사의, 의미상, 목적어 여야 합니다. 문장의 주어가 to 부정사의 의미상, 목적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동사가 이어지겠죠. 동사가 있을 거고요. 난이 또는 쾌편의 형용사, 그리고 그 뒤에 to 부정사가 있는데 문장의 주어가 to 부정사의 의미상 목적어,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니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야 된대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했을 때 요 자리에 집어넣자 라면 여기에 있는 목적어 자리 어떻게 돼야 되나요? 빵꾸나에 써야 되겠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쓰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는 여기 단어가 앞에 있으면 뒤에 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본 겁니다. 자, 따라서 투부정사의 형태는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나요? 목적어가 없어야 합니다. 목적어가 없는 형태. 자, 목적어가 없다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투부정사가 뭐일 때? 타동사이고 그 뒤에 목적어가 없을 때. 두 번째는 그냥 자동사도 괜찮고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어도 괜찮아요. 앞에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전치사가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을 때 이게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면 되겠죠. 세 번째, 자 그럼 해석할 때 문장의 주어를 어떻게 하죠? 자, 이 주어를 가지고 이 명사는 쉬워, 이 명사는 어려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먼저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 여기 집어넣어서 주어를 투부정사 하기가 쉬워, 어려워. 주어를 투부정사 하기가 즐거워, 즐겁지 않아, 편리해, 편리하지 않아, 가능해, 가능하지 않아. 이런 식의 구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문장의 주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의 목적어 자리에 넣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맞아야만 바른 구문이에요. 네 번째, 그러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문장 주어가 투부정사의 주어인가요? 아니죠. 문장 주어가 투부정사의 뭡니까? 목적어입니다. 그럼 이 투부정사에서 여기 있는 이 동사 있죠? 여기 들어가 있는 이 투부정사의 동사의 의미상 주어는 어떻게 표기하면 될까요? 전치사 for 뒤에다가 목적격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다가 for 뒤에다가 목적격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따가 문장을 보면서 이 형태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때, 그럼 이번에는 주어 자리에 뭐가 있을 때? 가주어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주어 it이 있다라는 것은 뒤에 뭐가 있겠다? 진짜 주어 투부정사가 있겠다. 자, 문장 주어 it이 투부정사. 투부정사 대신 사용되었다. 괜찮으시죠? 이거 괜찮아요. 자, 따라서 투부정사의 형태는 여러분, 투부정사의 형태 우리 아까는 어땠어요? 명사가 주어 자리에 쓰였으면 명사나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으면 투부정사 뒤에는 목적어가 빵꾸나 있어야 됩니다. 투부정사의 목적어 또는 투부정사 완전한 형태지만 그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 어쨌든 빵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주어, 진주어일 때 투부정사 형태는 완전해야 됩니다. 문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완전한 형태가 와야 된다. 그리고 해석할 때 문장 주어를 it으로 해석을 하나요? 아니죠. 투부정사. 투부정사로 해석. 그래서 투부정사 하는 게 쉬워, 어려워, 가능해, 불가능해, 편리해, 즐거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번째, 그럼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it이 있고요. it 뒤에 비동사가 있고 그 뒤에 형용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 이렇게 온다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나요? 전치사 뭘 쓸까요?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87쪽 볼게요. 287쪽 제일 가운데 동그라미 1번 볼까요? 동그라미 1번 Persuading him is impossible.
persuading him. 그 사람을 설득하는 거는 is impossible. 불가능해. 가능하지가 않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우선 가주어 it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it is impossible. It is impossible. 불가능해 라고 가짜 주어 쓴 다음에 뭐가 불가능한 거죠? 그 사람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진짜 주어 자리에는 to persuade him, to 부정사를 그대로 써줘야 되겠죠? to persuade him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화면 지우고 한번 볼게요. It is impossible to persuade him. 이렇게 해서 가주어 했을 때는 to 부정사 뒤에 완전한 형태 괜찮으시죠? 네, 이건 가주어, 진주어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고요. 여기에 있는 possible, impossible이 무슨 형용사? 난이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He is possible, he is possible까지만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he로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요거를 다른 형태로 he is impossible이군요. 자, possible과 impossible 살짝. He is impossible. 자, 여기까지만 했으면 걔 잘 안 넘어와 라고 해서 무례할 수 있는 문장인데 이거를 맞게 하려면 뒤에 to 부정사 to persuade 해놓고 어떻게 해요? 목적어 자리 빵 구해주시고 바로 마침표 찍어버려야겠습니다. He is impossible to persuade 라고 하면은 걔 불가능해 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래야 돼요? 얘를 주어 자리에 to persuade 해놓고 he를 어떻게 하죠? 요 뒤에 있는 him으로 넣어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He is impossible to persuade 까지 하면은 맞는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287쪽에서 문장 전환 1, 여기는 가주어진 주어로 표현을 했고요. 문장 전환 2에서는 어떻게? 명사, 대명사도 명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he is impossible to persuade 까지만 가야 맞는 형태입니다. persuade가 타동사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자, 설득해서 하게 하다, 오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말, persuade의 반대말, dissuade는 삼형식에서 방해, 금지 동사, 그래서 타동사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있으면 잘못된 문장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조금 어려운데요. 밑에 문장을 통해서 확인하면 좀 더 쉽습니다. 동그라미 1번. It is impossible. It is impossible. 괜찮죠? 왜요? 가주어, 진주어 썼어요. 진주어 어디 있습니까? To persuade him. 괜찮죠? 자, 그런데 persuade, 설득하다 라고 했을 때 누가 설득하나요? 네, 우리가 걔를 설득하는 거. 우리가 걔를 설득하는 거 불가능해 라고 해서 persuade의 의미상 주어를 표시하고 싶은 겁니다. persuade의 의미상 주어는 어떻게 하나요? for, 전치사 for를 사용하고요. 우리라는 표현을 할 건데 무슨 격? 목적격 for us 이렇게. It is impossible for us to persuade him. 우리가 걔를 설득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절대 안 되는 거. We are impossible.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we are impossible 이라고 바꾸죠? 그러면 뒤에 to 부정사 해놓고 to persuade him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그럼 to 부정사에 빵꾸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형태는 안 돼요. 287쪽 제일 아래에 We are impossible to persuade him 이런 형태는 무조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못하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impossible이 난이 형용사니까 뒤에 어떻게? to 부정사에 빵꾸가 있어야 되고 그 빵꾸난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랑 일치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288쪽. 문장 주어가 부정사의 의미상 목적어인 경우에만 난이 형용사 구문이 성립합니다. 그렇죠? 뒤에 있는 to 부정사, 자, 이렇게 앞에 화면 볼까요? 화면 전환이, 네. 자, 문장의 주어가 뭐일 때? to 부정사의 뭐일 때 의미상 목적어. 여기에 쓰지는 않지만 얘가 뭐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어 자리에 가 있을 때만 난이 형용사 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죠? 가주어, 진주어로 써야겠습니다. 자, 6번째. 난이 형용사 구문에서는 능동만 써야 됩니다. 자, 근데 모든 난이 형용사가 아니라 지금 이거 어디 들어간 거냐면, 네, 주어 자리에 뭘 했을 때? 명사를 썼을 때. 자, 그러면 난이 형용사 구문에서 능동만 쓰는 이유가 뭐죠? 왜 그렇습니까? 목적어 자리 빵꾸 나야 되니까. 물론 더 깊게 들어가면 수동태를 써도 수동태 뒤에 전치사 그리고 전치사 뒤에 빵꾸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나온 적은 없고요. 알고 계시면 그래 좋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수동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재 예문 볼게요. 우리 시험 문제는 거의 이 정도 수준 나옵니다. The problem is easy to solve 하고 The problem is easy to be solved 에서 자, to solve 하고 to be solved의 관계를 보면요. 앞에 있는 problem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문제는 푸나요? 풀리나요? 문제는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던 식대로 하면은 앞에 있는 명사가 to 부정사와의 관계에서 문제는 풀리는 거니까 그죠? 능동도 괜찮고 수동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to solve만 맞는 이유는 앞에 있는 easy라는 게 무슨 형용사? 난이 형용사라서 그렇습니다. 난이 형용사라서 어떻게? 네, 수동태를 쓰는 것이 옳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The problem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원래 출발은 사람이 모여서 만든 기관, 집단에는 이런 표현을 쓰지 말자에서 출발한 표현인데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어렵게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실 것 난이 형용사가 있습니다. 난이 형용사 그리고 주어 자리가 명사예요. 그러면 뒤에 to 부정사 자리에는 뭔가 빵꾸 있어야 돼요. 어디에? 목적어 자리 빵꾸. 이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 8개가 있습니다. 1번은 옳은 문장, 그리고 그걸 참고해서 나머지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 보아라 인데요. 1번 To solve the problem is easy 에서 To solve the problem이 주어입니다. to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쓸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뭐가 좋아요? 네, 가짜 주어 it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to 부정사가 길이가 짧아서 주어랑 동사가 헷갈리지 않으면 지금처럼 그냥 주어 자리에 to 부정사 써도 괜찮습니다. to 부정사가 길어질 때 가주어, 진주어 그래서 혼동하지 마세요 라고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 뿐이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가주어, 진주어 용법을 활용해서 It is easy to solve the problem. it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to solve 뒤에 목적어인 the problem까지 가는 거 맞는 문장. 두 번째, It is easy for me to solve the problem. For me 왜 들어가 있어요? 내가 푸는 거. 그래서 solve의 의미상 주어를 for 뒤에 목적격으로 바르게 표현했죠. 두 번째 문장도 맞는 겁니다. 세 번째, I'm easy. I'm easy까지만 하면 잘못됐죠. 근데 이게 맞으려면 나 쉬워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뭐 하기가 쉬워라고 해서 to 부정사 뒤에 목적어가 빵꾸가 나야 되는데 눈으로만 보아도 solve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3번은 그냥 틀린 거. 아시겠죠? 그냥 틀린 거. 그럼 이거 맞게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1번이나 2번과 같은 형태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 4번. 4번, 5번, 6번이 이제 하나로 묶일 건데요. It is easy for me to please him. It is easy, 쉬워 라고 했습니다. 누가 뭐 하는 게 쉽죠? For me to please him. 그 사람을 내가 즐겁게 해주는 거는 쉬워. 즉, 나는 걔를 금방 기쁘게 해줄 수 있어 라고 해서 내가 라는 즉 please의 의미상 주어를 for 뒤에 목적격으로 바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주어를 썼으니까 투부정사 뒤에 목적어 있는 거가 바른 형태죠. 4번은 맞는 문장이고요. 5번 He's easy 까지만 쓰면 걔 쉬워니까 무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투부정사를 쓰고 투부정사의 목적어 자리 빵꾸. He's easy to please. 걔는 즐겁게 해주기가 쉬워 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쉬운 사람이야가 아니죠. 기쁘게 해주기가 쉬워. 이런 의미라서 5번째 문장은 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6번째, I'm easy. I'm easy. 나 쉬워. To please him. 나는 그를 기쁘게 해주기가 쉬워. 우리말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6번과 같은 문장은 아예 성립하지 않습니다. 4번이나 5번처럼 표현을 해야겠어요. 자, 7번. He was hard to finish it. He was hard to finish it. 해서 he was hard. 자, 난이 형용사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해석하면 걔는 그거를 완성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우리말은 뭔가 되는 것 같은데 hard가 난이 형용사이므로 앞에 있는 he가 뒤에 있는 투부정사의 뭐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된대요. 근데 finish라는 단어 뒤에 목적어인 it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해석을 떠나서 finish 뒤에 목적어 자리 빵꾸가 없으니까 무조건 안 되고요. 해석을 해보아도 그가 그것을 끝내다? 아닙니다. 여기 만약에 to finish라고 하면 그 사람을 끝내기가 어려웠다라는 말이라서 뭐 그 사람을 끝낸다, 뭐 살해야 한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문장이 됩니다. 7번 틀리고요. 8번 He was hard to speak to. speak 뒤에 전치사 to로 끝났는데 8번이 바른 문장입니다. He was 과거 시제. He was hard. hard가 뭐? 난이 형용사. 그러므로 문장 주어인 he가 뒤에 있는 투부정사에서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 해야 되거든요. 전치사 to의 목적어 역할. 그래서 speak to him으로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 사람에게 말 거는 게 어려웠다. 이렇게 해야 되므로 8번째는 맞는 문장.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난이 형용사일 때는 주어에 가주어가 쓰였는가 아니면 명사가 쓰였는가 명확하게 판단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재 289쪽에서 주의해야 할 투부정사 용법 살펴보겠습니다.